자, 지금부터 키오스크 관련 좀 볼게요. 자, 얼마 전에 키오스크 관련주, CBDC 관련주를 잘 보시라고 그랬는데, 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편의점을 가면, 물론 지금 편의점 24시간 하는 데가 거의 이제 정상적이고, 실제로 24시간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병원 같은 데 가시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전부 다 그냥 무인으로 운영이 돼요. 무인으로 운영을 하거나 이런 거에 어떤 그러니까 뭐 돈을 찾고 인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없는 것, 그러니까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결정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키오스크 관련 기업들이 하는 거죠. CBDC 그 사람들이 하죠. 이런 그 보안이라든가 키오스크 이런 섹터, 빅데이터 섹터는 같이 움직여야 돼 있는데 사실 빅데이터 섹터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올랐고 보안 관련도 적당히 올랐는데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아직은 바닥권에서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키오스크 관련주를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키오스크 관련주 디지털 화폐죠. 이 디지털 화폐 CBDC라기도 하고 디지털 위안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한네트, 그죠? 한네트, KCT, 로지시스, KCS, 푸른기술, 파버나인, 한국전자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며칠 전에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날아갔어요. 뭐 전부 다 날아간 건 아니지만 KCT 같은 경우 어제 순간 24%까지 갔다 왔고 어제 한국전자금융도 몇 프로 갔다 왔냐면 이날 9%, 다음 날 다시 8%, 어제도 역시나 4%대 꾸준히 우상향하고 꾸준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이 친구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뛰기 전에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한네트 같은 애들 벌써 제가 여기서부터 잘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많이 올라왔고 KHT도 마찬가지고 K로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잘 보고 있으라고 했죠. 계속 올라가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한네트나 KCT나 로지시스나 이런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들이 과연 앞으로도 살 자리가 있냐는 거죠. 이 살 자리가 더 있다는 얘기 뭐냐면 목표가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가 중요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800피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가 만약에 800피를 찍었어. 그죠? 물론 800피를 뚫을지 안 뚫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을 절대 예상하지 마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지 예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800P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이 되는데 내가 지금 산 주식이 만약에 일봉에서도 꽤 높고 월봉에서도 20개선 저 위에 있다. 그죠? 그러고 월봉 고점을 찍고 나오고 있는데 내가 아직 차익 실현을 안 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 메모리 다 수익권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 다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자, 그런데 차익 실현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는데 코스닥이 800P를 찍고 조정이 왔다. 그런데 내가 산 주식이 일봉에서 더 높은 데 있거나 월봉에서 이전 고점 고점들에 있다. 웬만하면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물론 800P를 뚫고 나가게 되면 더 뛰겠지만 그래도 차익 실현이 맞고 지금 안 뛴 바닥권에 있는 애들은 800P를 맞고 떨어지든 말든 그냥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한네트나 얘네들이 아직은 지하권에 있고 아직 이런 데 있지 않기 때문에 800P를 가기 전까지는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데를 뛰게 됐을 때, 빵 때렸을 때 지수가 800P나 900P, 뭐, 그게 지수라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수가 막 순간 800P가 900P가 1000P 막 이렇게 안 가거든요. 뭐 800P를 갔다가 다시 700P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과 등락을 반복하겠죠. 바로 그럴 때 내가 산 주식이 이런 데 있다거나 일봉에서 이런 데 있는 종목들은 조정을 싹 들어오겠죠. 지금 이제 화장품주가 조정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AI 관련주라든가 로봇주가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당연히 그러니까 AI 관련 로봇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GPT 관련해서 막 챗봇 시장이 커지든 말든 일단 주식이 비싸면 안 사는 거죠. 자, 한네트 H는 여기 있어요. 굉장히 싸죠. 아직도 5개선 위에 있고 빵 때리게 되면 어딜 가냐? 역시 7,000원대를 회복해 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주봉에서도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20주선 위에 있어요. 아직 수급주선인 60주선도 못 갔고 일봉에서는 아직 지하권에 있죠. 자, 나눠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지상으로 보죠. 여기 지상이에요. 그죠? 이렇게 지상이 되고 여기가 지하가 되죠. 그죠? 여기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죠? 가격 조정이 있었고 그죠? 기간 조정이 있었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 공간에서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 뛸 확률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원래 장중에는 그 종목 상담이나 어떤 그 문의를 좀 안 받는데 은수 아빠님도 멤버님이셔서 가볍게 얘기해드리면 일봉은 고점이고 주봉 월봉은 저점인 경우는 없어요. 이해하셨죠? 주봉 월봉이 저점이면 일봉도 당연히 저점이에요. 일봉을 이렇게만 보면 고점이죠. 이렇게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고점이죠. 엄청 많이 올랐다. 여기서 비하면 그죠? 그런데 차트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땡겨서. 여기가 뭐가 고점이야? 일봉에서 고점이면 월봉도 고점이고 일봉에서 저점이면 월봉도 저점이에요. 이해하셨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단 월봉하고 주봉의 위치에 비해서 일봉이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 기준은 장기적인 지표 기준이에요. 월봉이 먼저고 그 다음이 주봉이고 그 다음이 일봉이에요.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물론 단기나 단타를 잘한다거나 스캐퍼라든가 이러신 분은 저것도 신경 안 쓰겠지만 스윙 투자라든가 중장기 투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보통 제 채널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 채널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제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장사하시고 하셔도 결국 목표가에 걸어놓으면 저절로 팔리게 되는데 엄연히 월봉의 위치가 먼저예요.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주식을 이런 데 사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요. 우리 한미글로벌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한미글로벌이 왜 뛰었냐면 이때 네온시티로 착 뛰었죠. 이렇게 착 날라갔어요. 몇 배 갔냐면 예전에 4,700원짜리가 정확하게 47,000원을 갔어요. 35,700원. 10배 간 거예요. 10배. 이 주식 10배를 뛰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식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전에 막 쫓아가 사신 분들 지금 엄청난 손실권에 있을 테고 이제 와서 우측산, 제가 주식은 좌측사에 사라고 그랬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여기 사야 되는데 우측사에 지금 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물타기 하면 할수록 큰일 나겠죠. 벌써 10배를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와 사는 건 의미가 없는데 어제 한미글로벌의 영업이익이 최고를 찍었죠. 안 올라가요, 주식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어라? 영업이익이 최고를 찍었는데 주식이 왜 안 올라가지? 이상하다. 왜 주가 안 올라가지? 당연한 거죠. 너무 미리 앞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올라왔잖아. 10배를. 이제 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절대 월봉 고점에 사지 말고 눈에 보이는 영업이익 이런 거 믿지 마요. 영업이익이 좋으려면 뗐을 때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를 찍으려면 월봉 바닥에서 추세가 우상향일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최고 찍었을 때 제가 신저가 찍었다고 그랬죠. 이상하죠.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 왜 신저가를 찍었지? 뉴스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기자라도 그렇게 써요. 아, 이미 선반영 됐다. 근데 만약에 뛰잖아요. 아, 역시 실적에 반영하다. 기사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하나도 믿지 마요. 한미글로벌이 영업이익이 사상을 찍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난 어차피 안 살 거고. 매집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왼쪽 산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갈 수는 있겠지. 그런데 안 갔다. 여기 오겠죠. 뭐 다시 15,000원 올 때고 다시 뭐 6,000원 오겠죠. 그죠? 폭락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된 주식들을 많이 알고 있죠. 대부분 주식들은 다 이렇게 돼요. 다 이렇게 돼요. 우리 이메이드 얘기를 해볼까요? 이메이드가 예전에 비덴트하고 코인으로 엮이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죠? 자, 이 주식 사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데서 주식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좋은 뉴스가 나왔을까요? 진짜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저점이 그 10,000원 하던 주식이 17만 원. 즉 1700%의 수익을 누군가 냈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 못 샀으면 아예 건들지도 마요. 두 번째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착 날아갔는데 얘가 떨어질 때 우측선에서 얘를 좀 사야 되나? 야, 23만 원 하던 게 17만 원밖에 안 하는데 큰일 나는 거죠. 23만 원 하던 게 17만 원 하는 게 아니라 만 원짜리가 아직도 17만 원인 거예요. 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측선을 탔죠. 이렇게. 그런데 23만 원짜리가 11만 원이 된 게 아니고 만 원짜리가 아직도 11만 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좌측산, 우측산, 우하향중. 우하향중에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왔죠. 누군가 그러실 거예요. 이건 이메이드니까 그렇겠지. 안 그래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삼성전자도. 아무리 대형주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비율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우리 LG화학 얘기를 해볼까요?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반토막 안 났을까요? 이 예전 100만 원짜리였어요. 어디까지 떨어졌냐? 40만 원 떨어졌어요. 이 대형주도 반토막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무조건 왼쪽 산에 사거나 바닥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측 산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사봤자 물타기 해봤자 본인만 손실이 엄청 크고 엄청난 큰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한때 3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3만 원이다? 틀린 거예요. 예전에 3만 원은 6만 원으로 하긴 3만 원이지만 지금의 3만 원은 다시 15,000원을 위한 3만 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할 때 너무나 쉬운 원리가 있는데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을 때 이때의 가격하고 이때의 가격은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세가 우상향일 때는 가격이고 이거는 추세가 우하향일 때는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왼쪽 방면 여기서 사셔야 돼가지고 여기서 팔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멤버님들이나 우리가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우리가 찾는 종목은 뭐냐면 전부 다 왼쪽선 초반에 있는 종목을 찾죠. 자, 유엔제를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유엔제를 멤버방에서 얘기해 드렸어요. 그죠? 멤버들이 잘 알아요. 자, 유엔제를 언제 얘기했냐면 여기서 얘기했어요. 이 공간에서. 왜 유엔제를 왜 얘기했냐면 너무나 쉽죠. 유엔제를 우리가 매수해야 될 몇 가지 근거가 있었어요. 그죠? 앞전에 매집봉이 잘 들어와 있었고 거래량이 조용하던 종목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빵 터졌죠.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유엔제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기서 얘기 들었거든요. 멤버방에서 유엔제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 여기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산 자리는 월봉의 바닥이죠. 여기요. 제가 얘기하는 여기요.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월봉 고점이죠. 어제 상한가 왔어요. 이 친구가 날아가고 뛰기 시작했을 때 이제 와서 8,000원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3,000원에 사러 갈 때 못 사고 있다가 지금 날아가고 있으니까 얘 가지고 어떻게 한번 딱 들어갔다 5% 먹고 나오려고 10% 먹고 나오려고 그랬다 딱 물려가지고 나 이제 장기 투자할 건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차트를 열어서 멤버님이나 시청자분들 산 종목이 내가 우측산에 있다. 예를 들어서 좌측산에 있지 않고 우측산 중간에 있다. 이거는 추세가 우하향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지수가 800피를 맞고 떨어지면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처음부터 주식은 최초의 매수가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왼쪽산하고 바닥에 사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해드리는 한네트의 월봉 H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쉽죠. 여기 있질 않아요.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현재 주가 H는 월봉에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싸죠. 한때 14,000원 하던 주식이 이렇게 10,000원, 8,000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추세가 바닥을 찍고 턴을 하고 있죠. 요거는 월봉 5개월선 기준이에요. 대신에 5개월선을 깨면 안 되겠죠. 중기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고 그랬죠. 이거는 한네트뿐만이 아니라 KCT도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멤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CBDC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 하나가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친구예요. 자, 우리가 거래량 해석을 할 때는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거래량의 크기라고 그랬죠. 이 거래량의 크기가 상당히 막강해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웬만한 물량 정도는 이 친구가 싹 잡아먹었죠. 최소한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또 하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나라 주식의 기법을 보는 거 맞는 게 자, 나눠요. 이렇게 여기가 지상이죠. 해도 너무하죠. 지금 가격 조정이 굉장히 깊었고 엄청난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빵 터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내가 생각도 못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뭔지. 누군가 들어온 거죠. 그럼 매수 타임이 어디가 되냐? 그냥 다음날부터 이런데 땡땡이 매수해요. 그러니까 어딜 갔어요? 계속 날아갔죠. 이때부터 땡땡이 치고 날아가고 요 공간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 채널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빵 때렸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사신 분들 수익이 얼마냐면 여기까지 갔을 때 벌써 30-40%가 넘어요. 그런데 KCT가 끝났냐? 안 끝났어요. 오늘 같은 날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음봉을 한두 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또 빵 때리겠죠. 이틀 쉬고 6,000원 가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초의 매수가가 3,000원이니까 6,000원만 가도 100%를 먹는 거예요. 100%? 2배를 먹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닥에 사가지고 조금만 가도 2배를 먹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나고 미증시가 살아나서 내가 계속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 갔다 조정이 올든 말든 난 3년 이상 두고 갈 거야. 그럼 어딜 가겠어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다시 고점을 찍어요. 그럼 3,000원에 사신 분들은 3배의 수익률을 거둬요. 주식은 이렇게 장기 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월봉 고점에 물리거나 우하향할 때 물려가지고 떨어지죠. 그러면 물타기를 하기 시작하고 계좌가 박살이 나 있어요. 여기서 믿고 참고 기다려요. 믿고 참고. 그러면 계좌는 박살이 나서 마이너스 20%가 돼 있는데 마이너스 20%, 30%, 40%가 돼 있는데 나는 버텨요. 난 죽어도 마이너스 20% 손절을 못해.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측살에서 잘못 걸렸을 때 판단이 잘못됐을 땐 언론은 팔고 나오고 손절치고 바닥권에서 제대로 시황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시황 정리를 해놓고 그지 당연히 CBDT 시장 즉 무인 그 시스템 시장이 커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냥 바닥권에서 사놓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꾸로다가 20%, 30%, 40% 마이너스권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야, 이 주식을 바닥에 샀는데 이제 20% 먹어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주식을 바닥에 샀는데 야, 이제 30% 사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TQQQ를 내가 5년을 살 건데 야 이거 달랑 50% 먹어서 뭐해. 실질적으로 우리 멤버님들은 TQQQ 한 5, 60% 수익률 내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원체 바닥에 살아오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TQQQ 자리가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거 여기서 불리신 분들 많다고 그랬죠. 개인분들. 이거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50% 먹어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팔려면 그래도 한 뭐 이렇게 5배는 먹어야 되지 않아? 최소한 이 정도 마인드는 있어야죠. 그런데 내 주식이 3분의 1 토막 나고 2분의 1 토막하고 5분의 1 토막이 나면 잘 버텨요. 내가 누군데 난 죽어도 안 팔아. 내가 얼마 잘 버티는데.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주식이 올라가나 뛸 때 야 내가 누군데 이거 30% 먹자고 내가 이 주식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낼 때는 크게 큼직큼직하게 내야 되고 손절을 칠 때는 맘먹었으면 2, 3%권에서 끊어내야죠. 자 어쨌건 이제 이런 심리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멤버방에서 많이 해드리는데 KCT가 끝났을지 안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주가 가치가 낮죠. 우리가 KCT를 보는 자리가 지금 여기가 아니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60선 수급주선도 못 갔어요. 일봉에서 빵 때려놓고 아마 음봉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오늘은. 그럼 어제 내동매매 하신 분들이 문제인 거죠. 자 음봉을 한번 딱 떨어졌다. 그냥 이것저 매수죠. 그죠? 물리면 어때요? 더 사면 되지. 엄연히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KCT 정도도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예전에는 이 한네트가 대장이었는데 근간에 또 KCT가 대장이에요. 자, 그 로지시스는 어떨까요? 로지시스 제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사놓으시라고. 이제 멤버방에서 다 얘기했던 종목들이에요. 일반 방에서도 제가 아침에 한두 번 얘기해드렸어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얘가? 어제 또 올라갔죠.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물론 저렇게 되기 위해선 추세 이탈을 안 해야 돼요. 5개월선을 절대 깨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도 윗선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수급주선인 60주선을 갈 테고 당연히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매집봉이 터져오기 때문에 예전에 터진 거래량만큼은 간다는 거죠. 어디 가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그런데 나중에 아까 저희 그 유엔젤에서 알려드렸듯이 나중에 이런 데 갈 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벌써 여기서부터 멤버도 못 사게 했거든요. 이게 상한가를 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최초에 내가 매수를 여기서 못했으면 손대지 마요. 그래야지만이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극대화가 됐죠. 더블 갔어요 지금. 빵 때리면 여기 가겠죠 이제. 그러면 두세 배 먹겠죠.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KCS의 월봉 H도 굉장히 낮죠. 그죠? 일봉에서 꾸준히 올라가지고 그래서 매수죠 뭐. 우리 이글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글루. 자, 이글루를 봅니다. 자, 이글루 얘기해뒀던 자리가 굉장히 싸죠. 요새 또 SJ가 이렇게 날라야 돼. 이글루를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여기부터 얘기했어요. 잘 들고 계시라고. 여기 대량거래 얘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갔냐? 여기가 있어요. 다시 또 뛰겠죠. 또 뛸 확률이 커요. 월봉에서 20개선만 깨지면 다시 여기 가죠. 그런데 최초에 여기서 사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 샀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모험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은 안전하고 튼튼하게 하는 거지 모험을 거는 게 아니에요. 많으신 분들이 막 월봉 고점에서 뛰나갈 때 나 이거 잠깐 들어가서 5% 먹고 나와야지 10%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하다가 난 하루에 1,000만 원 넣어가지고 매일매일 20만 원씩 벌어야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거 불가능해요. 물론 단기 단타를 잘 하시는 우리나라 1%나 쪽 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채널의 모토는 원래 스윙 채널이죠. 그냥 바닥에서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황 정리해놓고서 앞으로 보안 섹터하고 CBDC 섹터가 커지겠구나. 난 사놓고 가만히 있어야지. 앞으로 전기차 섹터가 강해지겠구나. 그냥 전기차 바닥 사놓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래도 주식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 주식이라는 건 전부 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그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주식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누군가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겠죠. 누군가는 빵 때려서 수익을 내겠죠. 우리는 이분들을 세력이라고 불러요. 이분들이 꼭 나쁜 세력이 아니라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사모펀드가 될 수도 있고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나쁜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등에 올라타 가지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우리가 수급 매매라고 하죠.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수급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갖다 보조지표를 대놔도 소용이 없어요. 유엔제를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봉에서 그 어떤 보조지표 하나 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쓴 건 딱 하나예요. 시황 정리하고 거래량, 수급 이거밖에 쓴 게 없어요.
여기다 대고 막 볼린저면도 일목균형표 엄청나게 많은 걸 그려놓고 이걸 알았냐? 아니에요. 그냥 거래량하고 수급만 받았어요. 거래량, 수급, 시황정리. 왜 유엔젤이 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게 공부인 거지. 여기다 엄청나게 보조지표를 많이 그려놓게 되면 그거는 주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공부라고 있다 생각하면 편해요. 어쨌거나 키오스크, 디지털화폐, CBDC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 한 잔만 떠오고 H웨이 좀 볼게요.